아까 장난스럽게 재미나게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하는 일도 자동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2022년 상태에서 자동화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닥터스 박문서 원장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무인 점포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키오스크가 사람이 해주는 서비스 일을 대신 해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가 하는 일도 자동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의사가 되면서 배웠던 대부분의 것들이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AI를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간혹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필러 시술이 자동화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얼굴 스캐닝을 통해서 얼굴의 형태를 분석하고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분석한 얼굴을 바탕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면 예뻐질까 라는 큰 빅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분석한 다음에 어떤 얼굴이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얼굴이고 어떻게 해야 예뻐질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얼굴을 변화시켜 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된 얼굴에 적용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얼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예뻐질 거다, 개별 맞춤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분석이 다 끝나고 어떻게 시술을 할지 계획을 짜는 기술이 있었다면 실제로 시술을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얼굴에 소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화 기계로 주입을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돼서 생각을 해보면 필러도 종류가 많잖아요. 내가 이 기계한테 주입을 받을 건데 어떤 필러로 맞을 건지 결정을 하는 뭐 그런 버튼이나 키오스크 같이 국산 필러, 외국산 필러 이렇게 막 선택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의료 시술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가 커피를 사 먹으면서 뭐 커피를 사실 건지 막 동의서를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뭐 시술을 받거나 할 때는 내가 이 시술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받고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시술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동화가 됐다 보니까 사람한테 설명 듣기는 어렵고 이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사인을 하는 그런 기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실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게요. 저를 예시로 들어서 자동화된 세상에서 필러를 맞는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화된 기기에 제가 얼굴 분석을 쭉 받겠죠. 얼굴 분석을 쭉 받았더니 다른 사람들보다 코가 한 평균 데이터보다 한 20% 정도가 좀 코가 낮은 것 같아, 이런 분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AI 기기가 너는 코 필러를 해서 코가 좀 높아지면 빅데이터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잘생긴 남자가 될 것 같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받아서 코 필러를 하려고 이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 종류를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딱 하고 결제를 키오스크처럼 결제를 하고 했더니 이제 동의서가 딱 떴어요. 시술 뭐 부작용 뭐 멍도 들 수 있고 붓기 생길 수 있고 출혈 감염 뭐 생길 수 있다 쭉 읽어보고 그래 이 정도면 오케이 하고 동의서 사인을 했더니 여기다가 몇 cc 정도 넣으면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겠다 라는 데이터를 갖고 기기가 저한테 방울이 들어서 주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픈데? 아프다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겠고 기기한테 아파요 했는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이제 안내 멘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안심하세요, 뭐 잘 참으셨어요. 라고 기기가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다 끝나고 이제 시술을 마쳤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거울을 딱 봅니다. 거울을 딱 봤는데 생각보다 안 예뻐.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고 너무 잘 됐어 이럴 수도 있겠죠. 현재 2022년 상태에서 자동화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장난스럽게 재미나게 말씀드렸지만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진이 시술에 대해서 부작용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 동의서를 받고 사인을 받고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동의서를 기계에서 읽고 사인을 했다고 한들 그게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 기계가 시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료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의 부재예요. 현재 상태에서 얼굴을 스캐닝해서 3D로 매핑을 하는 기술들까지는 나와 있지만 여기서 단순히 이제 겉 표면을 매핑을 하는 거지 피부의 뭐 두께라든지 이 사람이 여기를 시술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핑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겉만 보는 게 아니라 피부와 두께와 촉감, 그 다음에 탄력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직 기술적으로 발전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비용적인 문제예요. 자동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대단한 진단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게 몇백억이 될지 몇천억이 될지 이 비용 자체가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술 대비 가격 효용이 떨어진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예요. 이건 아직까지 인간이 AI를 이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획일화된 기기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아름다움이 과연 각자 개개인의 아름다움을 살려줄 수 있을지 혹은 획일화된 아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과연 나중에 그걸 아름답다고 느낄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개인들이 만족을 느낄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술 후에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기계한테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할까요? 이제 생각만 해도 벌써 깝깝해집니다.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개별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춤 시술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막상 예쁜 눈, 코, 입을 갖다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전체적인 조화나 아름다워질 거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개별 맞춤 시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AI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거를 내 얼굴에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다움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기계적이나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최첨단 기기가 들어온다고 한들 최종적으로는 원장님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신미함 같은 것들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이엔드 명품들 같은 경우 보면 기계로 만드는 명품들은 사실 거의 없어요. 수작업으로 제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름다움이나 완성 높은 시술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성이 꼭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네, 오늘은 자동화 시대에 맞춰서 시술도 자동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절차부터 기술적인 문제들 혹은 미적 감각들 아직 자동화가 100%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동화가 됐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자신감?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꼭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고 나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자동화가 된 부분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극대화하고 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동화 시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맞이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안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심미적인 문제들 이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고 객관적인 만족을 주고 예술적인 완성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화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닥터스 박문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되게 생각했던 사실 뭐 상상 속에 했던 주제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신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를 얘기를 하다니 이러면서 수고 많았습니다.